네, 3월 9일이죠. 20대 대선 보름 정도 남았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어떤 그 후보들의 어떤 경쟁이 치열할 만큼 굉장히 전쟁이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공약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후보 스스로 앞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 더 센 그리고 더 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20대 대선 부동산 어떤 공약, 그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공약, 대폭 공급, 그리고 공공, 그리고 민간,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어떤 키워드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거대 여야당이죠. 부동산 공약 중에서 이제 그 여야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급 부분과 그리고 세금, 기타 부분으로 이제 나뉩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에 대한 주도로 해서 전국 311만 가구 공급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는 야당은 민간 주도로서 전국에 250만 가구 이제 공약을 내세운 입장인 거죠.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이제 완화를 해서 보다 좀 쉽게 손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에 대한 중과 부분은 여당은 1년입니다. 1년 유예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죠. 이 부분에 약간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예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분이죠. 종부세 부분을 갖다가 좀 이제 손보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와 재산세 부분을 전면적으로 이제 재검토해서 많이 손보겠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LTV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제 자산가치 인정 비율을 말하는데요. LTV 90%에 대한 부분과 80%에 대한 완화를 이제 말씀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90%까지 완화를 하겠다. 그렇지만 야당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80%까지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으로서 또한 이제 기타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여당은 규제 그리고 야당은 자율화. 또한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계속 발표를 했죠. 그래서 유지를 하겠다. 그렇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차별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를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약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현재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제시하다 보니 실제 주택 안정에 대해서 솔직히 안정이 될 것인가라는 게 좀 미지수이죠. 공약 내용은 이행할지 안 할지는 관심 별로 없는 듯 보이고요. 그 보통 이제 무조건 대통령에 당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어떤 그 상대방보다 높은 공약을 발표하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어떤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멈출 수 없이 계속적으로 그 두 당 간의 어떤 경쟁이 이렇게 치열할 것인가, 이렇게 지속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양 당 간의 정치색이 있는데 정치색이 온데간데 없이 무조건 현재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반대적인 공약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이제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 현실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311만 호를 얘기를 했고 야당은 이제 250만 호로 공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공급이 되는 거로서 그 임기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이런 물량을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어떤 공약이 필요한 때인 거죠. 뭐 많은 어떤 그 양적인 공약보다는 그래도 질적인 공약이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또 실현 가능성인 그런 어떤 로드맵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그래야만이 이제 국민들의 표심을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세금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 문제 또 예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이슈인데요. 현재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혁을 통해서 보다 정책적인 어떤 차원 높은 정책보다는 세제 혁신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그리고 형평성 있는 국민들의 어떤 경제 생활을 통해서 보통 불편함이 없는 세제 또는 조세 개혁이 필요할 그런 때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TV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지금 금리 인상 어떤 시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인플레이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연준에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LTV 규제를 90%까지 확대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무주택자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이자가 좀 가중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자기 자본 30%에서 40%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덜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많은 어떤 현실성 있는 공약을 통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굉장히 그 정책 가능성 있는 그 양적인 것보다는 어떤 질적을 통해서 어떤 공약을 해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과 또는 안정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